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주의하실 거는 무슨 알고리즘이다? 분류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회귀를 이용하는 거는 맞아요. 네, 선형 회귀를 이용하는 거 맞는데 앞에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 로지스틱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회귀를 이용해서 양성이 될 확률 혹은 음성이 될 확률. 다중 클래스 분류 같으면 클래스 0이 될 확률, 클래스 1이 될 확률, 클래스 2가 될 확률, 이런 것들을 어, 계산하는 그런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포트 했던 것들을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스탠다드 스케일러,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이프라인은 두 개를 연결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컨퓨전 매트릭스,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 이렇게 있고요. 데이터셋은 피쉬 데이터셋이었었고요. 첫 번째는 이진 분류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도미와 빙어를 예측하는,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저희가 삼았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피쉬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요. 물고기의 종류가 그림이나 또는 스멜트인 것들만 선택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 DF에서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를 뽑아낸 게 피처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시스 컬럼만 뽑아낸 게 타겟이 되겠죠. 그래서 그 피처를 보시면 X라고 하는 배열입니다. 피처는 무게, 길이, 대각선, 키, 두께를 가지고 있는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겟은 도미냐, 빙어냐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누기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스탠다드 스케일러, 로지스틱 리그레션 합쳐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쓰자 이렇게 썼죠. 보시면 파이프라인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셋,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겠죠. 이 파이프라인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는요. 훈련 셋의 각각의 특성들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있는 특성들의 값들을 전부 다 특성별로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을 해주는 게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가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 여기 보시면 2차원 배열입니다. 어, 1차원 배열이 아니고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인데 1차원 배열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있고 5개의 개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의 절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마치 무슨 식이냐면 요거는 행렬식인 거죠. x 곱하기 행렬 곱셈 w 더하기 w 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 이런 선형외기식을 찾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2차원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입니다. 이 특성 배열이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겠죠. 어, 훈련셋의 샘플 개수. 그 다음에 그 뭐예요? 특성이 5개가 있겠죠. 5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코에피션트들의 모양을 보시면 행의 개수가 1개고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가 5개인 건데 이거를 행과 열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과 열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 행이 5개고 컬럼이 1개짜리인 게 돼요. 그러면 이게 행렬 곱셈이 되겠죠. 행렬 곱셈이 되면
샘플 n개짜리의 그 1차원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특성들의 여기 밑에 수식이 있지만 네, 이런 계산을 어,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 여기서 찾은 이 코에피션트들을 가지고서 첫 번째 특성 곱하기 그 첫 번째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곱하기 두 번째 개수, 요거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특성 곱하기 세 번째 개수, 요거죠. 네 번째 특성 곱하기 네 번째 개수, 하나가 빠져 있었군요. 네. 다섯 번째 특성 곱하기 다섯 번째 개수. 까지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터셉트가 절편이 무조건 하나씩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형회기식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여기서 중요한 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기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X5가 있죠. X5가 있고 W5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형회기식을 어떻게 분류를 할 때 이용을 했을까 해요. 선형회기식이 이 죄송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학습 데이터, 훈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학습한 건 알겠는데, 데이터를 학습해서 개수들과 그리고 절편을 찾은 거는 알겠는데, 그리고 개수들과 절편을 찾았으면 이런 선형회기식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확률을 계산한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는 밑에 요 중간에 그 예측하고 평가한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 대한 그 이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넣어드렸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선형회기식을 찾아요. 아까 이런 절편, 첫 번째 독립변수 곱하기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독립변수 곱하기 두 번째 개수, 어, 독립변수가 다섯 개가 있으면 이렇게 곱해지는 게 다섯 개가 있겠죠. 이런 선형회기식을 찾습니다. 이 선형회기식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냐면, 얘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요. 이렇게 생긴 게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밑에 그 여기 그린 거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시각화한 거를 어, 보셔 보실 수 있지만 Z값이 0일 때 0.5를 주라고요. Z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들을 갖고요. Z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0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요런 값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음, 이 부분을 확률 0.5보다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확률 0.5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기식의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진 선형회기식의 결과가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0보다 큰 값이 나온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주면 0.5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형회기식의 결과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주면 0.5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항상 0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0과 1 사이의 값인데 선형회기식의 값이 0보다 크면 0.5 이상, 0.5 이상, 그 다음에 선형회기식이 0보다 작으면 0.5 미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양성이 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양성이 될 확률이면
1 마이너스 P가 음성이 될 확률인 거죠. 음성이 될 확률. 그래서 그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 양성일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선형회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절편과 개수들을 찾아서 특성으로부터 여러 개의 특성들로부터 어, 선형회귀식을 찾아서 그 선형회귀식에서 계산된 값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에 아규먼트로 넣어준다. 그리고 그 로지스틱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을 양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해서 0.5보다 크면 양성이라고 예측을 하고 0.5보다 작으면 음성이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진분류의 그 원리예요. 그러면 개수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죠. 어떤 개수들이 최적의 개수가 될 거냐, 코에피션트가 될 거냐. 근데 오차가 적은 그 개수들이 가장 최적의 그 개수들이 되겠죠. 그럼 분류 문제에서도 오차를 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귀 문제에서는 실제 값, 숫자이기 때문에 예측하려고 하는 값이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값도 숫자고 예측 값도 숫자니까 어, 실제 값 빼기 예측 값 하면 그게 오차가 되는 거고요. 오차들의 제곱을 평균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오차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숫자 하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회계 문제에서는 주로 MSE를 최적화하는 그런 개수들을 찾으면 되는데,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 회계 문제에서는 무엇을 최적화하는, 어떤 손실을 최적화하는 개수들을 찾을 것이냐, 이런 W들을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분류 문제에서는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로그로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로그로스도요 평균값이에요. 오차들의 평균값입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n개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눴죠. 이거 평균의 개념이잖아요. 오차가 n개가 있으면 n개 오차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겠다. 이기 때문에 이거 평균의 개념이에요. 로지스틱 로스도 평균인데 무엇을 평균 내는 거냐면 실제값 곱하기 그리고 그 P가 그 클래스가 될 확률의 로그값. 로그값에 마이너스를 취한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확률 이거를 하나의 손실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확률이 나오겠죠.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도 확률이 나오겠죠. 각각 그 확률의 로그를 취한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양성일 때는 양성의 그 확률들을 로그로 취해 주시면 되고요. 음성일 때는 음성의 확률들을 로그로 취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 제가 왜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보시면은요. 마이너스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자, 확률은 1.0이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샘플을 예측을 하는데 어,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했을 때 90%의 확률로 한 거와 그 다음에 60%의 확률로 예측한 거 둘 중에서 누구를 손실이 더 큰 걸로 생각을 해야 되겠냐면 90%의 확률로 예측한 거는 손실이 적은 것으로 그 다음에 60%의 확률로 예측을 한 거는 손실이 큰 걸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의 반대인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커지게끔. 그 다음에 확률이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실이 적게끔 만든 게 그게 마이너스 로그 함수. 마이너스 로그 함수. 그래서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는 손실 함수는 이진 분류에서 사용하는 손실 함수인데 그 손실 함수의 정의는 마이너스 로그 P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더해서 샘플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그럼 로그 함수의 그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돼요. 로그 함수의 최적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예측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어요. 훈련세, 테스트세 평가할 때 예측한다. 훈련세 예측값 찾고 훈련세 실제값 서로 비교해 보면 되겠죠. 비교해 보면 정확도가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값과 예측값이 있으면 뭐 컴퓨전 매트릭스도 이런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테스트셋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훈련셋으로 훈련을 시키고 예측하고 뭐 점수를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은 거의 그 이제 형식화된 그런 코드들이에요. 거의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 그 하는 순서나 호출하는 메서드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동작하는 원리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다. 뭐 수학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에, 뭐, 엄밀하게 증명한다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어, 지수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로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왜 마이너스 로그를 사용하는지 1에 가까우면 0이 되게끔 0에 가까우면 굉장히 커지게끔 그런 함수로 그 손실 함수를 그 만들어낸 게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는 함수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음, 나중에 딥러닝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력층에서 사용하는 함수 중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는다. 그래서 이진 분류에서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진 분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양의 그래프다. 뭐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이 모양은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클래스가 될 확률을 소프트맥스 함수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이에요. 클래스가 k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k가 3일 수 있어요. 어, 그럼 클래스가 3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밑에서 예제로 했었던 게 그걸 거예요. 퍼크, 브림, 스멜트. 그죠? 예. 퍼크는 농어였었고, 브림은 돔이었었고, 스멜트는 빙어였었죠. K가 3일 때, K가 3일 때, 여기 I를 1이라고 쓰면 클래스 1이 될 확률. 즉, 브림이 될 확률. 그 다음에, I 자리에 2라고 쓰면 클래스 2가 될 확률. 그러니까 퍼크가 될 확률. 그 다음에 I 자리에 3을 쓰면 클래스 3이 될 확률, 즉 스멜트가 될 확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선형회기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Z 자리에 들어갈 겁니다.
Z 자리에 들어갈 게 예, 선형의 기식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클래스 I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 클래스 E가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 그 다음에 클래스 3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의 기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프트맥스 함수는요, 소프트맥스 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항상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은 값들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들을 전부 다 더하면, 분자와 분모가 같아지기 때문에 1이 돼요. 그러니까 어, 소프트맥스, 소프트맥스, 이거를 다 더하면 1이 돼요. 이거는 확률의 의미가 돼요. 각각의 값들이 0과 1 사이에 있고 모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된다. 이거는 그 확률의 정의란 말이에요. 확률의 정.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가 다중 클래스 분류할 때 클래스 i가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의 최적화 문제는 어떤 함수를 어떤 손실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사용을 한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는요. 이것도 평균이에요. 여기 보시면 n개를 더한다, n으로 나눈다. 그죠? n번 더한다, 그리고 n으로 나눈다기 때문에 n개의 오차들을 다 더해서 그 다음에 개수로 나눈다. 예, 오차들의 평균 개념이에요. 오차들의 평균 개념인데 여기도 보시면 딱 이거죠. 앞에 마이너스 보고 있고요. 마이너스 로그 확률 이거예요. 그죠? 걔네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걔네들.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네. 어,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죠.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문제로 하기 위해서 피쉬 데이터셋에서부터 물고기의 종류가 퍼크, 브림, 스멜트인 세 가지 종류로만 데이터 프레임을 뽑았고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은 105개의 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종류들을 보시면 어, 퍼크가 56마리, 브림이 35마리, 그리고 스멜트가 14마리.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렇게 5개의 변수가 특성, 피처들이고 스피시스가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타겟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특성은 첫 번째 컬럼부터 마지막 컬럼까지를 전부 다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은 스피시스 컬럼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마찬가지로 훈련셋과 테스트셋,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눴습니다. 비율이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갔다는 거 확인한 거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인이 찾은 개수들을 보시면은요. 개수들을 보시면 이렇게 5개의 개수들인데 그게 전부 몇 개가 나오냐면 3개가 나와요. 이 첫 번째 배열이 뭘 할 때 사용이 되는 거냐면 클래스 1이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되는 선형회계식. 그 다음에 얘가 클래스 2가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할 선형회계식의 개수들. 그 다음에 여기가 클래스 3이 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형회계식을 만들 때 필요한 개수들인 거예요. 3개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선형회계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3차원 배열인 거고요. 그 다음에 1개의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개수들은 그 독립변수의 특성들의 개수랑 같죠. 그래서 5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5개가 되는 거예요. 인터셉트는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는 뭐냐면 요 선형회기식에서 사용할 인터셉트, 두 번째 선형회기식에서 사용할 인터셉트, 그리고 마지막 선형회기식에서 사용할 인터셉트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서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측값, 실제값 비교하면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같은 것들을 리포트할 수 있죠. 그리고 컴퓨전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고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고 컴퓨전 매트릭스는 히트맵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테스트셋 이렇게 했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없으세요? 이 개수들에 대한 얘기, 개수와 확률에 대한 얘기,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이 개수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까요? 이거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 해봤던 거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특정별 훈련색 있었죠. 훈련색. 요 훈련색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훈련색 모양이 샘플 개수는 모르겠어요. 샘플 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겠고 특성 몇 개 있었어요. 특성 5개 있었죠. 그러니까 얘가 행렬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 웨이트 있고 랭스 있고 다이어고널 있고 하이트 있고 위드스 있고 그죠?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숫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숫자들이 쭉 있고 요게 n개 n개 그죠? 자 우리 개수들을 찾았어요. 그 훈련시키고서 코이피션트 찾았죠. 코이피션트의 모양이 이 코이피션트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3개, 5개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W1, W2, W5까지 그죠? 네. 그리고 여기는 3개 그죠? 요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뭘 한다라고 했냐면 선형외기식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X1이에요. 이게 X2, X3, X4, X5라고. 여기랑 얘를 곱하고, 그죠? 여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마지막에 요거랑 곱하고. 그럼 선형외기식이 나오죠. 그죠? 어. 자, 얘를 어,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넘어가고 전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행과 열을 바꾼다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돌린다라고 생각해서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3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이거를 W라고 하는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가 W1, 1, W2, 1, W2, 3, 죄송합니다. 3, 1, 4, 1, 5, 1, 1, 1, 2, 2, 2, 3, 2, 4, 2, 5, 2, 1, 3, 1,
네, 13, 13, 23, 33, 43, 53. 이렇게 5개 개수 있었죠. 1, 2, 3, 4, 5라고 하는 5개 개수 있었죠. 1, 2, 3, 4, 5라고 하는 5개 개수 있었죠. 1, 2, 3, 4, 5라고 하는 5개 개수 있었잖아요. 그죠? 어,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돌려버린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돌려버린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거 행렬 곱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행렬 곱셈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렇게 곱한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선행회기식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선행회기식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식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하면 여기도 식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식 하나 나오겠죠? 맞아요? 이런 게 몇 개가 될까요? 이런 게 n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곱셈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n개. 그리고 여기는 3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값을요, 그, 아까 요거 있었죠. 익스포넨셜, Z, Z, G, G.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Z1 더하기 익스포넨셜 Z2, 익스포넨셜 Z3분의 Z1. 얘가 Z1, 얘가 Z2, 얘가 Z3예요. 여기서 계산된 값이 Z1, 여기서 계산된 값이 Z2, 여기서 계산된 값이 Z3. 이거를 분모로 하고, 요거를 분자로 하자. 인 거예요. 그럼 그 옆에도 똑같은 식으로 익스포넨셜 Z1, 익스포넨셜 Z2, 익스포넨셜 Z3분의 익스포넨셜 Z2가 있겠죠. 요거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Z1, 익스포넨셜 Z2, 익스포넨셜 Z3분의 Z3 이렇게 요거 가지고서. 그죠? 요거 3개 다 더해보세요. 요거 3개 다 더하기 하면 분모 똑같으니까 통분되어져 있고, 그죠? 분자를 다 더하면 분모랑 분모랑 똑같죠. 그럼 1. 그 다음에 이 값이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 1보다 커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0과 1 사이인 값이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고 확률이잖아요. 확률이랑. 그러니까 특성들에다가 찾은 개수들을 곱해서 선형 회기식이 나오죠. 이 선형 회기식을 여기다 넣는다. 이게 소프트맥스 형식이고요. 얘를 넣어주면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얘를 넣어주면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얘를 넣어주면 세 번째 클래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프트맥스 함수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특성들에다가 요 개수들을 곱한 선형일기식. 근데 플러스 알파는 뺐어요. 뭔가 미스가 많아니까요. 더하기만 하면 숫자 하나만 더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다가 넣어서 확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개수를 찾는 이유가 저런 개수들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저런 개수들을 찾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그 텍스트 셀에다가 뭐 시그마 넣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데 사실은 그냥 이런 행렬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5개의 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여기 있는 3개의 숫자가 요 샘플 하나에 대해서 요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그죠? 물고기 하나에 대해서 첫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두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 세 번째 클래스가 될 확률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계산을 요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할 거잖아요. 요 두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곱할 거고요. 그럼 요렇게 곱할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곱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값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서 요 세 개의 값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사용을 하면 이 두 번째 물고기가 각 클래스가 될 확률 3개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피션트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우리 찾으면 코에피션트들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확률을 3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해주는 특성들이 5개가 있기 때문에. 근데 행렬 계산을 하려면 이거 사실 모양을 바꿔줘야 돼서 그게 또 사이클론하고 캐러스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캐러스에서는 저거 돌려놓고 찾아줘요. 뭐 그거는 우리가 하긴 안 해니까. 소프트맥스 이해되세요? 더 어려워졌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뭐 시그만이 뭐니 막 이렇게 쓴 게 거기서 Z라고 쓴 거 있잖아요. ZI, ZJ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계산된 Z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특성들 곱하기 개수들, 특성들 곱하기 개수들, 특성들 곱하기 개수들. 그래서 Z값이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 회기식이 3개가 나오는 거죠. 그 선형 회기식을 어디다가 익스포넨셜의 지수분에다 넣는다. 익스포넨셜의 지수에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중 클래스 분류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로지스틱 리그레션 잠깐 저희가 리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 내용, 소프트맥스 함수에 대한 내용들을 행렬 곱셈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드려봤고, 어, 어제 문제로 드렸던 거는 쭉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조금 일찍 쉬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